안녕하십니까. HTML, CSS3 오늘 10번째 시간. 오늘은 HTML 문서의 레이아웃을 CSS를 이용해서 설정하는 방법을 학습을 하고요. HTML 요소의 테두리와 배경을 CSS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지난 시간에 알아봤던 내용하고 오늘 알아봤던 내용, 디스플레이와 어퍼시티, 그 다음에 오늘 알아볼 마진이라든가 패딩, CSS에서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무한 반복을 통해서 반드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width하고 height 속성을 알아볼 텐데요. 말 그대로 가로의 크기와 세로의 크기를 나타내는 속성입니다. 그리고 각 속성마다 width와 height의 속성마다 속성 값이 있겠죠. 자, 크기를 나타내는 속성이기 때문에 속성 값은 별 특별한 거 없이 그냥 숫자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태그 요소의 가로와 세로 크기를 설정하는 속성이고요. 단위는 주로 픽셀 또는 퍼센테이지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웹브라우저에 어떠한 태그 요소, 디비전이 됐던 p태그가 됐건 또는 이미지 태그가 될 수도 있겠죠. 어떠한 태그가 요소가 이렇게 출력이 됐을 때 이때 가로 사이즈를 몇 픽셀로 한다, 아니면 몇 퍼센테이지로 한다, 또는 세로의 크기를 몇 픽셀로 한다, 또는 몇 퍼센테이지로 한다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width 땡땡하고 200픽셀, 그 다음에 height는 100픽셀. 그러면 태그 요소가 어떻게 가로로 긴 사각형, 이런 사각형이 나오겠죠. 여기가 200, 여기가 100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알아볼 텐데, 반응형 웹에서 주로 사용되는 퍼센테이지를 쓸 때는요, 어떠한 태그 요소에 내가 width를 50% 줬다. 그러면 이 50%란 건 뭔가 어떠한 기준의 반이죠. 100%가 디폴트니까. 그러면 그 기준이 되는 거는 웹브라우저, 요겁니다. 웹브라우저 전체 크기의 몇? 50%. 또는 내가 적용한 이 태그 요소 있죠. 이 태그 요소를 감싸고 있는 어떠한 태그 요소가 또 태그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태그의 이 전체 이걸 100으로 설정을 하고 이 100에 50, 반을 설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는 나중에 반응형 웹 할 때 더 자세히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idth하고 height 속성, 가로와 세로의 크기를 설정하는 속성이죠. 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있는 요 사각형의 id가 컨텐츠 1이에요. 그리고 얘가 2고 그 다음에 3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컨텐츠 1, id 선택자죠. 샵이 붙었으니까 컨텐츠 1의 속성, 야, 너는 가로가 200이면 돼. 200픽셀. 그리고 세로는 어떻게? 100픽셀이면 돼. 그래서 지금 가로가 200이 설정이 된 거고요. 다음에 세로가 100이 설정이 된 겁니다. 자,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 자, 백그라운드 컬러. 배경색이죠. 그래서 배경색이라는 속성이 있는데요. 이 배경색은 레드, 너는 빨간색이면 돼. 그래서 빨간색을 설정한 겁니다. 자, 여기 이렇게 미리 설정해 놓은 이런 단어들, 레드, 블루, 블랙, 옐로우 이런 영어 키워드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예전에 살펴봤던 16진수 표기법 있죠. 이렇게 해서 두 자리씩 끊어서 레드면 FF 빵빵빵빵 이렇게 설정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조금 더 세밀한 설정은 이게 낫겠죠. 이런 키워드 설정보다는. 자, 두 번째 컨텐츠 2번입니다. 그래서 컨텐츠 2는 녹색이고요. 자, width가 이번엔 100픽셀이고 세로가 200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가로가 100, 세로가 어떻게 200이 적용이 되어졌습니다. 자, 백그라운드 컬러는 그린.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속성이 되어 있는데요. 백그라운드 컬러에서 이 컬러를 생략을 해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땡땡 그린 이렇게 설정을 하셔도 무관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컨텐츠 3번 이 사각형이죠. 이 사각형은 몇? 가로가 200, 세로가 200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는 블루,
파란색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간단한 사용법이니까 이 예제 1101 HTML 여셔서 여러분이 소스와 브라우저를 비교를 해보시면서 학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마진과 패딩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진과 패딩 둘 다 어떠한 태그 요소가 있어요. 웹 문서에 어떠한 태그 요소가 이렇게 있을 때 디비전이 됐던 p 태그가 됐건 뭐 어떤 이미지 태그가 됐건 그 태그 요소에 이 여백이 있죠. 방금 우리가 알아본 건 가로와 세로의 크기였고요. 그 가로와 세로 크기 말고 이 여백, 바깥쪽 여백, 여백과 관련된 속성이 바로 마진과 패딩입니다. 자, CSS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마진 이용 방법입니다. 마진 속성 값으로 태그 요소의 외곽 여백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외곽 여백이에요. 여백은 여백인데 외곽 여백이다. 자,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마진 대시 탑, 마진 대시 라이트, 마진 대시 어떻게? 바텀, 마진 레프트. 그래서 어떠한 태그가 있으면 동서남북 상하 좌우가 있죠. 그래서 마진 탑, 태그 요소로부터 10픽셀 떨어진 곳에 다른 태그가 위치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10픽셀만큼에는 어떠한 태그 요소도 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백을 설정할 수 있고요. 자, 마진 라이트는 어디겠어요? 오른쪽이겠죠. 오른쪽에 15픽셀, 바텀 아래쪽에 몇 픽셀? 20픽셀, 왼쪽에는 25픽셀.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마진 탑, 위쪽, 오른쪽, 아래쪽, 왼쪽을 우리가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주로 이렇게 사용할 때 상하 좌우를 그죠? 하나씩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설정하는 방법 말고 한 번에 설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마진 하고 땡땡 하고 숫자를 연속해서 입력을 해줍니다. 10, 15, 20, 다음에 25를 이렇게 입력해줘요. 자, 순차적으로 가장 먼저 오는 숫자가 어디? 탑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어디? 라이트, 얘가 바텀, 얘가 어디? 레프트로 명시가 될 수 있습니다. 단위는 다 제가 생략한 거고요. 단위 다 붙여줘야 됩니다. 픽셀로.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입력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자, 마진하고 10하고 15만 입력을 했어요. 자, 이럴 때는 여기서 이제 끝났습니다. 종결됐어요. 이러면 숫자가 4개 필요한데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 4개 필요한데 여긴 2개만 있죠. 그죠? 그러면 이 2개가 다시 한번 재활용돼서 10, 15로 이렇게 갑니다. 즉 어떻게 돼요? 첫 번째 게 탑입니다. 10, 그 다음에 레프트가 15, 그 다음에 바텀이 없죠. 다시 위에 있는 탑을 재활용해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레프트는 라이트 거 재활용해서 다시 가져옵니다. 그래서 상하, 좌우의 값이 동일할 때 이렇게 값을 2개만 입력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 3가지 꼭 다 알아두세요. 하나씩 설정할 수 있는 방법, 한 번에 다 설정할 수 있는 방법, 재활용해서 2개만 입력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3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패딩 이용 방법입니다. 패딩의 속성 값으로 태그 요소의 내부 여백을 설정할 수 있대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자, 사용 방법은 똑같아요. 마진하고 똑같아요.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4개를 다 따로따로 설정할 수도 있는가 하면 한 번에 패딩하고 한 번에 10, 15, 요 코마 찍으면 안 되죠. 20, 25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되고 또는 재활용해서 어떻게 10, 15 그러면 10, 15가 다시 한번 재활용돼서 아래쪽과 왼쪽 값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외곽 여백과 내부 여백 요거가 키포인트라고 했는데 다음 장에서 이제 요거를 뭐가 외곽 여백이고 뭐가 내부 여백인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진과 패딩의 차이점입니다. 자, 어떠한 태그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디비전 태그로 가로와 세로를 위드 값과 하이트 값을 200, 200을 줬어요. 그러면 이게 오리지널 원래 사이즈입니다. 자, 여기서 마진 10픽셀을 줬어요. 그러면 원래 있는 사이즈 이렇게 똑같다고 보시면 원래 있는 사이즈보다 바깥쪽 외곽으로 다 10픽셀씩 이렇게 여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외곽, 외부 여백이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마진을. 자, 다음에 패딩. 요 그림을 보시면 패딩은 뭐냐면 원래 있는 사이즈가 있어요. 그죠? 사이즈가 있고 마진처럼 10픽셀을 줬으니까 바깥쪽으로 이렇게 여백이 생기긴 생겨요. 그죠? 근데 마진도 10픽셀 바깥쪽으로 생겼고 패딩도 바깥쪽으로 10픽셀이 생겼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마진은 원래 이 태그 요소가 갖고 있던 속성이 있죠. 여기서는 백그라운드 컬러가 될 것 같아요. 백그라운드 컬러가 블루다. 그러면 이 블루가 마진에는 적용이 안 되고 원래 있던 태그 요소에만 적용이 되고 있죠. 하지만 패딩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백이 생기면 생길수록 요 안에 있는 요소가 바깥쪽으로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패딩을 내부 여백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요 차이점 잘 아시겠죠? 그죠? 마진은 그냥 단지 여백만 늘어난다. 패딩은 어떻게? 백그라운드가 적용돼 있으면, 속성이 적용돼 있으면 그 백그라운드의 속성도 같이 적용이 된다. 여백으로. 그러면 마진과 패딩을 둘 다 적용한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늘어나겠죠. 패딩 값에 의해서. 또 마진 값에서 또 늘어납니다. 하지만 패딩 값에 의해서 늘어난 만큼만 속성이 적용되고요. 바깥쪽 마진 값에는 그냥 텅 비어 있는, 제가 지금 이렇게 지금 살구색으로 표현을 한 거는 색이 없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라고 지금 살구색으로 표현한 것 뿐이지 실제로는 투명한 영역입니다. 투명한 영역. 그래서 여백을 우리가 마진과 패딩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고 그 차이점을 반드시 잘 알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진과 패딩 속성을 이용해서 HTML 요소를 화면에 출력하는 모습인데요. 자, 마진이 빵이래요. 빵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자, 마진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어요? 탑. 그죠? 그 다음에 라이트. 그 다음에 어디? 바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위에서부터. 그래서 요거는 레프트. 그래서 위쪽 여백 10. 다음에 오른쪽 10. 아래쪽 10. 왼쪽 10. 그래서 다 마진이 10픽셀씩 다 적용이 된 겁니다. 자, 패딩은 10픽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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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픽셀 다 10픽셀이네요. 그래서 패딩 적용되는데 방금 우리 살펴본 것처럼 마진은 그냥 여백만 이렇게 생겼을 뿐인데 패딩은 여백이 생기면서 어떻게 안쪽에 있던 속성이 바깥쪽까지 여백까지 다 적용된 거 확인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마진과 패딩을 둘 다 적용한 케이스예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헷갈려 할 만한 것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만약에 요게 지금 200에 200이죠. 가로 사이즈가, 세로 사이즈가 200에 200이에요. 근데 패딩을 동서남북에 상하 좌우에 다 10픽셀 줬어요. 그러면 이 태그 요소가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갖는 크기는 몇이겠어요? 200에다가 상하 좌우에 다 10픽셀이 들어갔죠. 그러면 이 녀석이 웹브라우저에서 차지하는 실제 사이즈는 몇? 220에 220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10픽셀이 늘어났으니까. 여백이 생겼으니까. 그죠? 자, 다음에 요거는 마진과 패딩을 이용해서, 그죠? 여기를 여백을 줘서 각각의 조금씩 여백을 줘서 패딩과 마진을 이용해서 지금 이렇게 그 태그 요소를 옆으로 나열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12_02 요 문서를 열어서 어떻게 마진과 패딩이 적용되는지 직접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테두리 관련 속성입니다. 자, 테두리는 뭐냐면 웹 문서가 있을 때 우리가 웹 문서의 내용을 HTML 요소로 만들죠. 이렇게 이럴 때 방금 우리가 알아본 거는 가로의 사이즈, 태그 요소의 가로의 사이즈, 태그 요소의 세로의 사이즈를 알아봤어요. 자, 근데 이번에는 이 테두리 있죠, 테두리. 우리가 흔히 보더값이라고 합니다. 두께. 이 테두리와 관련된 속성, 사이즈도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테두리의 모양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스 사이징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자, 여기다가 별표 한 3개 정도는 해볼 만해요. 자, 뭐냐면 보더 박스와 컨텐츠 박스 속성 값을 이용해서 테두리의 위치를 태그 요소의 내부 또는 외부에 위치할 수 있대요. 자,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태그 요소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다 할까요? 자, 태그 요소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나는 이 태그 요소에다가 보도 값을 이용해서, 보도란 속성이 있죠. 보도란 속성을 이용해서 10픽셀의 두께를 주겠다. 그러면 이 태그 요소에 10픽셀만큼의 선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선이. 이렇게. 네, 이렇게 선이 생깁니다. 보도 두께니까 보도란 속성이에요.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원래 있던 태그 요소에 10픽셀이라는 두께의 선이 생길 때 이 태그 요소의 안쪽에 생길 수도 있고 바깥쪽에 생길 수도 있겠죠. 그죠? 그거를 설정하는 게 바로 박스 사이징이에요. 박스 사이징을 설정을 안 하면 기본적으로는 밖에 생깁니다. 근데 박스 사이징을 보도 박스라고 줘요. 속성 값을. 그러면 원래 있던 태그 요소 있죠. 그 안쪽에 보도 값 테두리가 생기고요. 박스 사이징 컨텐츠 박스 하면 원래 있던 태그 요소의 바깥쪽에 그 두께, 선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얘가 디폴트예요. 그래서 박스 사이징을 설정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컨텐츠 박스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다음에 나는 태그 요소 안쪽에 선을 만들겠다 그러면 보도 박스를 주시면 됩니다. 자, 방금 우리가 마진과 패딩 알아봤을 때처럼 어떤 태그 요소에 얘가 만약에 100이에요. 가로가. 자, 근데 여기다 내가 10픽셀의 보도 값을 줘요. 보도 값을. 그러면 컨텐츠 박스를 이용을 하면 10픽셀 선이 생긴 거니까 이 태그 요소의 최종 사이즈는 몇? 120픽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도 박스 사이징을 보도 박스를 줬어요. 태그 요소 안쪽에 태그가 생기는 거죠. 선이 생기는 거죠. 이럴 때는 몇? 100픽셀 그대로 사이즈가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 왜 그런지는 금방 캐치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도 속성이 있어요. 자, 이것도 별 3개 정도는 해볼 만합니다. 자, 보도 속성은 뭐냐면 방금 우리 알아봤죠. 테두리예요. 테두리 말 그대로. 보도값. 그죠? 보도 속성을 이용해서 태그 요소의 테두리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보도 위드 몇 픽셀의 두께를 가질 것인지, 그 다음에 보더 스타일, 솔리드가 있고요. 대시가 있고, 제가 한번 적어볼까요? 자, 솔리드가 있고, 대시드가 있고요. 도티드가 있어요. 자, 얘는 뭐냐면 그냥 선이에요. 그죠? 자, 얘는 점선이에요, 점선. 자, 도트는 뭐예요? 점. 그죠? 자, 요 정도 3개, 요거보다 더 많이 있는데 요 정도 3개 정도 여러분이 알고 사용을 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보도의 스타일, 선의 스타일은 솔리드로 할 것인지, 실선으로 할 것인지, 대시드, 점선으로 할 것인지, 도티드, 점선으로 할 것인지를 여러분이 설정할 수가 있고요. 보도의 컬러, 선이면 선의 색상도 존재할 수 있겠죠. 선의 컬러도 16진수 표기법에 의해서 여러분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의 두께, 위드, 다음에 선의 스타일, 선의 컬러 이렇게 따로따로 설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 번에 보도 땡땡 첫 번째 나오는 게 위드 값, 두 번째 나오는 게 그 선의 스타일, 세 번째 나오는 게 선의 컬러 이렇게 한 번에 모아서 단축해서 사용을 하시기도 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게 단축해서 많이 써요. 이거 하면 너무 코드가 양이 길어지죠. 번잡하죠. 그래서 이렇게 단축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익혀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박스 사이징을 이용해서 그죠? 살펴보는 예제를 보면 똑같은 보도 값을 주고 있어요. 근데 박스 사이징에 보도 박스를 주고 하나는 컨텐츠 박스 디폴트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컨텐츠 박스부터 알아볼게요. 컨텐츠 박스를 주면 여기 지금 이렇게 주황색 있는 게 이게 지금 보도 값입니다. 보도를 줬는데 원래 있던 이 태그 요소가 갖고 있던 크기 있죠. 크기 바깥쪽으로 지금 이렇게 보도 값이 생겼습니다. 근데 보도 박스를 주면 어떻게 돼요? 원래 있던 크기 안쪽으로 사이즈가 생겼어요. 그러면 얘는 원래 200픽셀 했으면 보도 값을 두께를 줬어도 200픽셀 그대로 유지되겠고요. 얘는 보도 값이 예를 들어서 10픽셀이다. 그러면 200 몇? 220픽셀로 변경되겠죠. 그죠? 그런 차이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요 예제 여러분이 꼭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요. 직접 코딩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도 그 테두리와 관련된 속성이 있었죠. 위드, 보도의 두께, 스타일, 컬러. 그래서 5픽셀 선이고요. 다음에 얘는 컬러. 그래서 보시면 5픽셀 두께의 실선의 컬러 FF6A 빵빵이라는 선이 생겼습니다. 여기 첫 번째 사각형이고요. 다음에 보더 위드 10픽셀 대시드래요. 대시드는 점선이에요. 점선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시는데 보더 레디어스라는 속성이 있어요. 자, 레디어스가 둥글둥글하다는 그런 거죠. 원주율이죠, 원주율. 그죠? 그래서 레디어스는 뭐냐면 보더 레디어스라는 속성은 뭐냐면 얼만큼 요 코너 모서리를 둥글게 할 것인지를 결정짓는 거예요. 그래서 보더 레디어스에는 네 가지 값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입력되는 값이 어느 부분을 둥글게 하는 거냐면 좌상단 여기입니다. 이 부분을 10픽셀만큼 둥글게 한대요. 그러면 여기 지금 둥글어졌죠. 10픽셀만큼 둥글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얘는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 돼요. 얘는 우상단, 우측 상단을 10픽셀만큼 둥글게 할 수 있고요. 다음에 얘는 우하, 빵이네요. 없어요. 그냥 날카롭게 직각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다음에 좌하단, 빵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날카롭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더 레디어스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코너를 부드럽게 처리할 수 있는데 좌상단서부터 하나씩 차례로 시계 방향 돌아가면서 하나씩 입력을 해주시면 문제없이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더, 그 다음에 보더 레디어스, 그 다음에 보더 박스 사이징 박스 이 세 가지 속성 꼭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배경 관련 속성입니다. HTML 태그 요소에 배경을 지정할 수 있대요. 그죠? 지금까지 우리가 어떠한 태그 요소에 가로 사이즈, 세로 사이즈 또는 두께 또는 여백, 내부 여백, 외부 여백 이런 것들을 살펴봤죠. 자, 이번에는 어떠한 태그 요소를 내가 HTML 코드로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고 나서 이 안에 배경에 관련된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이 배경에 관련된 속성 중에 우리가 이미 하나 알아본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거? 백그라운드, 어떤 거? 컬러 알아봤죠? 그래서 배경색을 지정할 수 있는 속성이었습니다. 자, 요거와 함께 어떤 거 알아보냐면 백그라운드 이미지라는 게 있어요. 나는 백그라운드 배경에다가 어떠한 단색, 백그라운드 컬러가 아닌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넣겠다. 자, 사용 방법은 URL 함수를 씁니다. 자, 백그라운드 이미지 속성 땡땡 URL 함수가 쓰시고요. URL 함수 안에다가 이렇게 이미지가 있는 위치 정보 값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oic.skplanet.com 이미지 폰트 커먼 안에 있는 로고 언더바 고점 gif 이미지를 쓰겠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거는 원격에 있는 이미지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원격에 있는 이미지 써도 되고 또는 어떤 거? 로컬 이미지를 쓰셔도 무관합니다. 어쨌든 로컬이 됐건 원격이 됐건 정확한 이미지의 위치 정보를 이 안에다가 어디다가 URL 함수 안에다가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이미지를 입력할 수가 있고 이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하고 나서 사이즈 값을 정할 수가 있어요. 자, 100%가 디폴트예요. 그래서 100%보다 작다, 50%. 그러면 원래 갖고 있던 이미지 사이즈가 반으로 축소돼서 배경에 설정이 될 수가 있고요. 또는 200%. 그러면 어떻게? 2배 커져서 설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에 백그라운드 리피트라는 속성을 줄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건 뭐냐면 좀 이따 예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떠한 태그 요소에다가 내가 어떠한 이미지를 갖다가 배경으로 지정을 하면 그 이미지가 하나가 이렇게 배경으로 지정이 돼요. 이렇게. 그죠? 자, 근데 한 번만 지정이 되는 게 아니고요. 얘가 무한 반복으로 이렇게 패턴으로 다 계속해서 반복돼서 깔려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이미지라는 건. 계속해서 이렇게 무한대로. 어디까지? 이 태그 요소가 끝나는 때까지. 그죠?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채워지는데 이때 백그라운드 사이즈 방금 알아봤던 거는 원래 있던 그 오리지널 사이즈 원 사이즈의 크기를 갖고 우리가 축소나 확대할 수 있고요.
백그라운드 리피트는 뭐냐면 얘가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죠. 디폴트가 리피트예요. 반복돼서 계속 패턴으로 깔려요. 이때 노 리피트를 줘요. 그러면 어떻게? 딱 한 번만 설정해서 배경으로 지정이 되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깔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즉 배경으로 설정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딱 한 번만 이미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알아봅니다. X 리피트가 있어요. Y 리피트가 있어요. PEAT. 자, 이건 뭐냐면 X축으로만 한 행만 이렇게 나는 반복시키겠다. 또는 Y 리피트 하면 이렇게 어떻게 Y로, 그죠? Y로 한 행만 이렇게 나는 반복시키겠다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디폴트는 리피트예요. 설정하지 않으면 무한 반복하고 노 리피트 한 번만 출력하고 그 다음부터 반복하지 않고요. X축, Y축 한 번씩만 반복하는 거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백그라운드 어태치먼트 픽스드. 이건 뭐냐면 여기다 할까요?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죠. 그죠? 자, 여기서 내가 실제로 사용하는 브라우저의 크기가 이렇게 작아요. 그러면 이쪽에 뭐가 생겨요? 스크롤 생기겠죠, 스크롤. 스크롤 생겨갖고 스크롤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 태그 요소가 위아래로 흔들릴 거예요.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태그 요소가 왔다 갔다 할 때 요 안에 있는 백그라운드 이미지도 같이 따라서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어태치먼트 픽스드를 하면 태그 요소가 왔다 갔다 상하로 왔다 갔다 하더라도 요 안에 있는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항상 그 자리에 고정돼서 박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속성이 어떤 거? 어태치먼트의 속성 값으로 픽스드를 설정을 하면 그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퍼스트 차일드 div의 div가 자, 요거는 예제를 한번 볼게요. 14 1, 2, 3이네요. 자, 보시면 디비전 태그가 먼저 바디 태그 안에 디비전 태그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선택자를 보면 div의 first child, div의 last child라고 되어 있죠. 자, first child는 뭐냐면 말 그대로 첫 번째여서 div가 지금 여기 두 개가 보입니다. 두 개에서 첫 번째 자식, 예저에 이 녀석을 가리키는 거고요. 자, 그럼 last child는 누구겠어요? 맨 마지막 자식. 여기서는 얘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디비전을 선택하는 선택자, 그 다음에 마지막 막내 자식을 선택하는 자식자. 자, 선택을 했고요. 첫 번째 차일드에다가 위드는 80%래요. 그리고 마진 0의 오토입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네, 그죠? 자, 80%의 마진이 0이고 오토면 어떤 거 되냐면 80%면 웹브라우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가 100이죠. 100의 80%를 차지를 하는데 자, 마진이 0이고 오토예요. 그죠? 자, 첫 번째 마진의 첫 번째 나오는 값이 뭐라고 그랬어요? 탑이죠, 탑. 자, 위쪽은 마진이 없대요. 그러니까 위쪽이 지금 딱 달라붙은 겁니다. 자, 다음에 왼쪽으로 왔는데 왼쪽이 오토래요, 오토. 그죠? 자, 그리고 오토가 뭔지 몰라도 일단 넘어가고 그 다음에 아래쪽이 나와야 되죠. 아래쪽이 생략이 됐습니다. 그러면 생략되면 어떻게? 다시 앞에 있는 코드 재활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래쪽도 0일 거고 왼쪽 갔더니 왼쪽도 오토예요. 즉, 이 코드는 원래는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됐는데 이 코드가 중복되니까 얘를 생략을 해서 앞에 나온 코드를 한번 재활용한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진 0하고 그 다음에 오토로 설정이 됐는데 자, 오토를 주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있는 디비전 박스가 80%니까 요만한 거죠. 요만한 디비전에서 좌우를 레프트와 라이트로 오토를 주면 이쪽 왼쪽과 오른쪽을 알아서 이 태그 요소가 알아서 반반 나눠 갔습니다. 즉 2분의 1씩 나눠 가는 거죠. 즉 브라우저의 어디 정중앙에 위치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죠? 자, 정리하면 크기는 80%인데 마진의 좌우가 오토예요. 그래서 좌우를 동등하게 나눠 갔습니다. 오토. 자동으로 반반 나눠 가진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착각하실 수 있는 게 그러면 세로 오토를 주면 정중앙, 세로의 위치를 하겠다. 세로는 안 됩니다. 가로만 오토를 줘서 정중앙 정렬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높이는 400이래요.
그죠? 자, 요게 이렇게 코드보다는 이런 코드보다는 위드 하이트 같이 이렇게 놔두는 게 더 좋겠죠. 그죠? 그래서 높이는 400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백그라운드 이미지. 자,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어떻게 됐냐면 좀 줄 바꿀까요? 안 보이니까. 예. 이렇게 좀 키우면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http 어디에 로고 언더바 고점 gif래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지금 결과물에서 이렇게 쭉 바탕에 그 설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백그라운드 사이즈는 100%래요. 그래서 원래 이 녀석이 갖고 있던 사이즈 그리고 어디에요? 요거 디비전 태그가 갖고 있는 크기만큼 꽉 채워서 백그라운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라스트 차일드 두 번째 녀석이죠. 두 번째 녀석 봤더니 위드는 80% 똑같아요. 위쪽에 있는 거라고. 그 다음에 마진이 0이 오토래요. 똑같네요. 가운데 정렬. 브라우저가 늘어나더라도 항상 어디? 가운데 정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높이가 400 똑같네요. 자, 백그라운드 이미지도 똑같아요. 똑같죠. 근데 단지 차이점은 백그라운드 사이즈가 50%래요. 즉 반을 축소해서 그죠? 원래 갖고 있는 요만큼에서 여기까지의 크기 위드에서 반 50%만 차지해서 로고가 바탕에 설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2번 볼까요? 2번은 어떤 거냐면 자, 2번을 보니까 퍼스트 차일드, 라스트 차일드 보니까 디비전 태그 두 개 보이네요, 또. 그죠? 두 개 보이고 첫 번째는 위드가 80에 0에 오토에 가운데 정렬, 다음에 높이 400 그대로 똑같고요. 백그라운드 이미지 똑같아요. 근데 백그라운드 사이즈만 30%래요. 그러니까 30씩 나눠 갖고 세 개가 지금 설정이 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맨 밑에 라스트 차일드 보니까 백그라운드 리피트가 어떻게 돼 있어요? 노 리피트 돼 있네요. 자, 맨 마지막이기 때문에 여기는 종결문 세미콜론을 생략을 했는데 붙여주는 게 정석이고요. 맨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략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끝나지 않았는데 여기서 다음 또 문이 있죠. 이렇게 문이 있는데 이런 데서 이렇게 종결문 생략하면 에러 나요. 그래서 항상 붙여주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겠죠. 자, 어쨌든 자, no repeat 설정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repeat 반복되지 않고 한 번만 나오고 중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3번 볼까요? 자, 퍼스트 차일드 디비전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퍼스트 차일드 이 녀석을 가리키고 있고요. 위드는 80에 마진 오토예요. 높이가 1200이래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이렇게 돼 있고 사이즈 30. 자, 높이가 굉장히 크죠? 자, 다음에 어태치가 픽스되어 있습니다. 1200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스크롤 움직이면 디비전이 움직일 텐데 백그라운드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이죠? 그죠? 왜?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스크롤 되더라도 디비전 태그가 스크롤 되더라도 움직이지 마라 라고 픽스드로 설정을 해 놨기 때문에 제자리에 고정되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CSS 속성의 레이아웃 관련된 속성, 위드, 하이트, 그 다음에 마진, 패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테두리와 배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기서 별표를 치자면 얘는 별 한 5개 정도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진과 패딩도 별 5개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는 별 3개 정도. 배경은 그냥 뭐 별 한 2개 정도. 그죠? 모르면 안 되지만 꼭 알고 있어야 되지만 별 특별한 것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방금방 이해할 수 있고요. 중요한 거는 가로 사이즈와 세로 사이즈를 정하고 거기다가 마진과 패딩을 정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그 태그 요소의 사이즈를 결정 지을 수 있어야 되고요. 테두리를 줬을 경우에는 테두리의 스타일도 중요하지만 테두리가 갖고 있는 보더 값, 두께 값, 보더 위드 값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정확한 태그의 크기를 추측을 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거를 잘 못하면 마진이라든가 패딩 아니면 테두리를 잘 못하면 간혹가다 홈페이지 보면 홈페이지의 레이아웃이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림은 이쪽에 있는데 글자가 막 깨져가지고 이 밑에 막 이렇게 정렬이 이상하게 돼 있는 홈페이지들이 있어요. 얘가 이렇게 와버리는 경우 이런 게 바로 마진과 패딩 테두리의 설정을 뭔가 잘못해서 이 전체 공간에 뭔가 설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태그 요소들이 밑에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이 확실하게 개념부터 잡아야 되겠죠. 개념을 잘 알고 사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